치매 있으신 분은 외우시오. 사후관리가 있는데 농사를 안 지면 처분명령이라는 게 나온다. 농사를 안 지면 처분명령이 나오는데 처분명령이 나왔을 때 유예를 한번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의신청을 가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전화로 하거나 안 갈라 그러거나 우편으로 하거나 이래서요. 웬만하면 직접 담당자 가서 만나서 나 이거 쓸 줄도 몰라. 작년에는 저게 대부분 그 이듬해 나오거든요. 작년엔 내가 2차 저차 해서 농사를 못 쳤어. 올해부터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질 테니까 좀 봐주시오. 옆에서 물어봐가면서 쓰세요. 나 사실은 이런데 이거 어떻게 써? 잘 모르겠어.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고요. 그러면 불러주는 대로 써서 내고 오시면 유예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처분명령이 유예가 돼. 폐지가 돼. 3년 동안 그렇게 하면. 근데 만약에 이때 처분명령이 유예가 안 되면 처분명령이라는 게 나와요. 처분명령이 나오면 6개월에서 1년을 시한을 주고서 처분을 하라고 나와요. 이때 처분을 하라고 나오면 배우자한테는 전국 어디 살아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떨어져서 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무조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주민등록 세대 내에 있는 사람한테도 안 돼요. 그 외에 누구한테 명의를 바꿔야 돼. 그 처분명령 기간 동안 만약에 그때 안 바꾸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나와요. 이행강제금 처분명령이 나온 다음부터는 내가 소유권을 바꾸든지 안 바꾸고 갖고 있으면서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택일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누구하고 타협하고 뭐 이러는 거 없어요. 네. 지금 대통령님이 와도 그런 일을 당하면 빼도 박도 못해. 이건 강제법이에요. 강제 규정이에요. 근데 이행강제금이 어떠냐? 공시지가나 감정평가한 것 중에 둘 중에 높은 걸로다 25%씩을 매년 팔릴 때까지 소유권 바꿀 때까지 내는 거예요. 매년 소유권 바꿔. 엄청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마시라.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라고 옛날에 아시죠? 농사짓는 지역이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자, 제출 요건. 농지소재지 연접한 시군구 이게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필수예요. 그냥. 그리고 실제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몇 분 해당이 안 되겠네. 쉽게 50대 후반이 되신 분이 혼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 주민등록을 혼자 가서 대부분 인정해줘요. 근데 50대 미만이 혼자 가서 농사 짓고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요 아래 것들을 요구한다. 그 얘기예요. 실제 거주했는지 아닌지 이장 확인도 받아와라. 못도 갖고 와라. 이런 거 해요. 그러다가 화딱지 나면 뭐를 달라 그런다? 통신 내역을 갖고 오라. 통신 내역을 갖고 오라 그런다. 그 얘기예요. 통신 내역 갖고 오라 그러면 100%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셔라. 자, 요건 수원 회사였는데 강남구 맨날 해다가 수원 거였어요. 수원에 사시는 분이 자, 내가 살고 있으면 지도에서 이거 반원 그리는 거 나오죠? 원 그리는 거. 이거 딱 그려서 이렇게 하면 이 안에 거는 다 제촌이에요. 30km 제촌은 지금 요게 수원시거든요. 요 수원시에서 연접한 요 수원시 안에 살거나 수원시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안산시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쪽에 용인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사시는 경우에 요게 연접한 시군구 경계를 맞닿아 있는 거 이게 연접한 시군구. 그 다음에 30km 이내 맞닿아 있지도 않고 이런데 30km 이내에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접한 시군구 중에 가장 멀은 데가 어디냐? 다른 데 멀리 말고 수도권에서 제 고향이 경기도 양평이에요. 경기도 양평인데 양평 양수리에서 저기 인제 경계되는데 거기까지가 103km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천이에요. 30km가 아니라고요. 경계를 맞닿아 있을 때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부천 조금 지나서 기포 일부까지 들어가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 근데 내가 제일 멍청이 같으신 분들이래. 여기 사시는 분이 왜 평택을 가느냐고. 강남에서 30km 이내에 땅값이 평택보다 덜 올랐느냐? 땅값이 덜 올랐느냐?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했던 데는 전국의 10% 이내에 다 듭니다. 땅값 오릅니다. 그래서 개발된 데 간다고 막 가세요. 연접한 시군구 확인하고 싶으시면 자, 이런 데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이음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연접한 데인지 아닌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또 확인해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격 요건 아까 얘기했죠. 상시농업에 종사하느냐 농작업의 2분의 1을 농사 짓느냐
요거 갖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격 입증 자료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걸 다 해라 그랬느냐? 아니에요. 무조건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가지수는. 연도는 8년 이상 제촌 자격이래야 된다 그래요. 연도는 8년 이상 제촌 자격이면 된다 그랬는데 8년 이상 감면 받을 때 8년치만 딱 갖다 내느냐? 아니에요. 이거 20년 30년치가 있으면 20년 30년치 다 갖다 내셔라. 왜냐면 여러분이 담당자예요. 8년치만 딱 갖고 온 사람하고 20년 전 건데 중간중간 없어. 그래도 20년 전 거까지만 있어. 그러면서 갖고 왔어. 어떤 걸 더 인정하실까? 가지수가 한 해에 딱 한 가지씩밖에 없어. 근데 어떤 해에는 10가지가 있고 어떤 해에는 4가지가 있고 어떤 해는 2가지가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많아. 어떤 걸 더 인정하실 거냐 이거. 세무서 직원은 나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서류로 보는 거예요. 서류.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갖다 내셔라. 빼도 박도 못하는 거가 딱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앞으로 농지대장하고 농업경채 등록. 이거 소급 작성이 안 돼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직불금 같은 거. 이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공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빼도 박도 못하고 인정을 해주는 게 이 농산물 수확한 거. 그래서 정부에 수매했거나 또 판매했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택배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택배 붙이면 어떻게 돼요? 수량하고 품목이 나와요. 요거는 개인이 보관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이 보관하는데 수량하고 품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실 심으라 그랬죠. 근데 저기 저 제촌 자격 지역 아닌데 여수권은 안 해도 돼. 비료 농약 한 가지만 딱 갖고 있어. 거기 거는 세금 감면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금 감면 받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농사진 거 입증하라 그럴 때는 그저 뭐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비료를 샀던 농약을 샀던 판매를 했던 뭐 하나만. 농업경영체만 제대로 해 있어도 되고. 근데 가끔 농업경영체 확인할 적에 농자재 영수증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뭐 농자재 영수증이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지금 세금 관계할 때 얘기예요. 세금 관계할 때라서 택배 영수증을 하면은 그런 게 나온다. 근데 이게 제촌 지역에 있어요. 예를 들어 제촌 자격한 걸 입증하려고 할 때만 택배를 보내라 이거예요. 매실을 심었는데 매실은 한 개가 안 열렸어. 그따구로 관리했는데 열릴 리가 있어? 시장에 가서 10kg짜리로 사. 5kg씩 나눠 두 사람한테 보내. 10kg 생산했잖아. 여하튼 그 해에 생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 돈 버는 거에 이게 돈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요건 아까 저 제촌 지역 그거 하는 건데 그거고, 제촌 입증 자격 서류는 요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거는 아마 제가 못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하면서도 수십 차례 놓아서 이거 거기에서 검색하다 보면 막 튀져 나올 거예요. 이게 뭐 세무사마다 틀리고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지금 최대한 이거를 집약해 놓은 겁니다. 집약해 놓은 거예요. 저것만 하면 거의 완벽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리모델링 요거까지 하고 싶게요. 아까 개발행위 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땅 가치가 올라간다, 없던 거를 어떻게 하면 뭐 국어를 활용해라, 뭐를 해라, 뭐 또 성토나 전토를 해라, 이거를 해가지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배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평균을 얘기하면 2배 올리기가 힘듭니다. 투자 대비 2배 올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할 때는 뭐 대출을 빼고 뭐 내 실투자금으로 어쩌고가 아니야. 그냥 총액 대비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배로 올리기가 힘드는데 이 지목 변경이라든지 분할 합병은 그런데 지목 변경 또 분할 합병도 이게 수용 보상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겁니다. 수용 보상 지역에서 맹지인데 분할 합병을 해가지고 맹지를 탈출하는 거나 하면, 그 다음에 공시지가 조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 아파트는 공시지가 내려달라고 난리죠. 토지는 공시지가, 농지에서는 특히나 올려도 상관없어요. 농지는 일단 종합부동산세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화나세? 안 나죠? 종합부동산세 없어도 돼요. 혹시 종합부동산세 내라면 얼른 내셔야 돼요. 내시는 분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 공시지가로, 우리나라 공시지가로 80억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농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셨으면 되시. 그 정도 가셨는데도 안 내면 도둑내면. 예, 공시지가 올려라. 세금이 7%밖에 안 돼요. 보유세가. 다른 세금의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봉시지가 올려서 작업을 하셔라. 농지연금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작업까지 농지연금에서 설명 안 드려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거예요.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이 변경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주제에서 해제하게 하는 거. 아니면 해제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바뀌는 지역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낀다. 이런 것들을 좀 노리셔라. 보셔라. 지금 진짜 여러분들은 잘 오셨어요. 아까 지금 몇 분 계실 때 얘기했지만 지금 같은 때, 지금이 부동산 투자 시점, 특히 토지에서 얘기하면 아파트는 아직 한 번 더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건데 저는 엊그저께 샀어요. 근데 내려갈 건데 토지도 역시나 조금 더 내려갈 거예요. 지금 내려갔어요. 토지도 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한 20% 이상 다운됐어요. 지금 수치상으로만 자꾸 오른다 그러지. 그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토지도 따라 오르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아파트의 그 값이 뭐예요? 토지 가격이잖아요. 신규 분양 아닌다면 다 토지 가격이에요. 아파트는 자꾸 아파트가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런 데다가 하셔라. 그래서 16년에서 17년 2년 동안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아까 나왔는데 절대 농지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지정된 곳에 110만에서 10만 헥타를 풀었습니다. 약 10%를 풀었어요. 약 10%를 풀었는데 농촌 지역에선 그렇게 풀으면 어떻게 되냐? 절대 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이었던 데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용도지역은 아시죠? 농림지역에서 살아요. 절대 농지가 사는 데가. 그 농업진흥지역이 사는 데가.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 관리지역이라는 데로 가요.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에서는 생산녹지 지역에서 살다가 자연녹지에도 살아요. 근데 살다가 이게 풀리면 어디로 가냐? 자연녹지로 다 가버려요. 그러면서 호용행위가 확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농촌 지역에서는 20에서부터 한 100% 정도 올라갑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그때 당시에 뭐 한 2배, 3배 올라간 데도 있는데 평균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도시 근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기본적으로 2-3배. 도시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2-3배, 많이 오르면 5-6. 제가 해드렸 한 70명 해드렸는데 해드린 사람 중에 최고 많이 오른 게 12배까지 올라. 땅값이 뭐 거기다 왜 집을 짓고 난리를 쳐. 12배 했는데 돈 얼마 들었다고요? 실질적인 돈은 0원이야. 근데 거기 그 행정관청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기름값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허용행위가 되냐 안 되냐는 너무 애우지 마셔요. 이 토지이용 규제 정보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행위 가능 여부, 행위 제한, 행위 가능 여부를 클릭해서 보셔라.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보시면 거기 관계법령이 쭉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해서 보세요. 치매 있으신 분은 외우셔. 근데 치매가 있지 않으면 그거 굳이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